자, 이번에는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백송마을 아파트에 대한 물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권 지분의 표시가 나와 있고요. 건물 면적은 18.149평입니다. 전용 면적이겠죠. 59.997평방미터이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2024년 9월 5일날 진행이 됐고요. 소유자는 서모시고 채권자는 SB저축은행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감정가는 4억 7,900으로 감정이 되어 있고 한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최저가 3억 3,530만 원으로 다음 차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현황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토지 건물 감정평가한 내용이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이 2002년도니까 지어진 지 약 한 23년 정도 됐네요. 주변 현황 위치 입지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 학교, 공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 아파트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주변 위치, 주변 환경 나와 있고요. 중요한 부분 요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임차인 현황이요. 말소 기준일은 2022년 3월 22일인데 임차인이 없고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고 하니까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 분석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죠. 건물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될 것이고, 자, 건물 등기부 보이네요. 소유권 이전을 2015년도에 3억 1,800으로 매수를 했다가 2022년도에 건저당권 설정을 했고 3,600만 원이네요. 아마도 3,000만 원 정도 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건저당권 설정을 다시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6억 1,200만 원이요. 1,200만 원이고, 요 건저당권은 확정채권 양도 전에는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실제로 건저당 권리자였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 건저당 채권은 다시 양도된 모양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확정채권이 양도되었든 안 되었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건저당권자인 이 사람은 채권 금액이 6억 1,200만 원이 채권 최고액이겠지만은 실제로 받아야 되는 돈은 이거보다 한 5억대, 4억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낙찰되는 금액이 이거보다 작다면은 건저당권 설정한 건저당권자는 배당을 상당히 적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국토부 실거래가 59.997평방미터 실거래가가 최근에 최저가는 4억 8천이고 평균 가격이 5억대 정도 나오고 있네요. 전세는 24년 5월 기준으로 최저가는 3억 4천이고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약 갭 차이가 1억 4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전세 시세를 맞출 수 있는 전세 시세를 현장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실수요자 투자자들은 굳이 전세 필요 없이 대출관계 정도만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정보 폭림산업에서 지었고 총 812세대라서 세대수로는 무난하고요. 인근의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한 물건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매물 정보라든지 현재 기준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812세대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세대수로는 무난한 세대수인 것 같고요. 면적은 전체가 단일 면적이네요. 87평방미터 59.997이고 방 3개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것이니까 지금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죠? 화장실 2개 있고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표준적인 아파트 내부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세 실거래가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만은 옆에 있는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니까 2723동의 매매가 5억 6천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19층 중에서 14층의 남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이 경매로 나온 물건은 1층이니까 1층을 좀 감안해서 시세를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층 중에서 2724동에 1층 물건이 4억 8,500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1층 물건이 4억 8,500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몇 동이었죠? 2730동이네요. 이 물건은요. 근데 이 물건이 1층이 나와 있는 것은 2724동인데 24동하고 2730동하고 1층이지만은 두 개 위치가 어디가 조금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전세 비교를 해보면은 4억 초반 정도로 15층, 로얄층 정도가 15층에 형성되어 있고, 매매는 5억 중반 정도가 형성되어 있네요, 그죠? 1층은
아까 4억 8,500이니까 약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물건들이 현재 매매로 중개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니까 4억 8,500보다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만이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달리 등기부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추가로 살펴볼 내용은 큰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교육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쭉 눈으로 살펴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는요, 요것은 현황조사서하고 법원 서류들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도 못 만났고 주인이 살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 감정평가서, 매물명세서 한번 살펴보면은 건저당권이 있고 임차 내역은 없고, 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세대열람 물론 여기 우리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서모시였죠? 네, 서모시가 세대열람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건물 등기부를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제부가 처박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백송마을에 대한 청별 내용이 나오고 대지권 전체 대지권이고 이 101호의 대지권 소유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자, 주식회사 한건에서 매매가 되었다가 보존 등기를 하고 매매가 되었다가 지금 소유자로 등기했다가 소유자의 물건이 임의경매에 게시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건저당 다른 권리관계는 아까 봤던 것처럼 종합등기부 요약한 내용에 확인이 되죠. 또 다른 건저당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입찰을 들어가는 입장에서는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최초에 3,600만 원을 SBI 제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고, 두 번째는 상상인제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고, 요것이 제축은행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이 건저당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 양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 물건의 전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은요,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큰 수익을 바랄 수는 없지만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맛으로 낙찰을 받는 이런 맛으로 경매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낙찰을 위한 입찰 이렇게 하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많은 입찰자가 몰리겠습니다만은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약간의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 물건을 바라보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